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요즘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자존감이 한 인간의 매력과 정신 건강의 제1요소로 간주될 정도다. 그럼 도대체 자존감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다. 예컨대 당신이 생명 존중 사상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갖춘 사람인 것이다. 바보에게는 사상이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전한 사상에 충실해 행동으로 옮긴다면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매력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정신과 의사 현명하게 택하자. 정신병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고 현대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사람 간의 무한 경쟁, 악인들의 증가로 인해 보통 사람 누구나 정신질환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가까운 정신과를 찾으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신과를 찾을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정신과 의사가 TV 등에 많이 소개되고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하는 등 미디어적인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환자와 궁합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정신과 의사를 택할 때는 당신과 종교, 인간관, 영혼, 세계관, 가치관, 코드가 맞는 의사라야 한다. 부디 당신에게 맞는 정신과 의사를 택해 마음이 건강해지고 질 높은 삶을 살기를. 엄신선 의학 철학. 술, 담배와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적당히 즐기라. 유머 감각을 생활화하라. 웃을 때 마음껏 웃고 슬플 때 마음껏 울고 기쁘고 신날 때는 마음껏 흥에 겨워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다이돌핀 등 신체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라. 동정심을 갖고 양심을 잃지 마라.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마음껏 하라. 남들이 뭐라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신께 순종하고 병에 겸손하라. 아프면 즉시 진통제를 투여하라. 소수라도 좋으니 진실되고 유쾌한 인간관계 친구, 애인 등을 유지하라. 화와 스트레스는 즉시 풀어라. 마음을 여유롭고 평안하게 하라. 먹고 싶으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라. 즉 몸이 하자는 대로 하라. 약간의 도박이나 가상 베팅으로 뇌의 건강을 유지하라. 늙어도 일을 계속하라. 수시로 마음속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암시를 주입하라. 남이 뭐라든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라. 자신만의 종교생활 종교다원주의에 포함을 하라.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100만원짜리 상담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너와의 상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그냥 들어주는 척 했을 뿐이야. 난 내 인생 살아가기도 벅찬 사람이거든.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 남의 팔자에 개입하는 오지랖 떨기 싫어. 여하튼 나와의 상담이 도움됐다면 나도 감사한 일이고 다음에 내게 상담하고 싶으면 상담료는 내주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무료 봉사할 수 없잖아. 난 심리상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다음에 또 봐. 좋은 인간관계 유지의 열쇠. 남들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이다. 하지만 그런 일방적인 도와줌과 선행의 노력만으론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헌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나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자존감과 자존심, 매력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해주기만 해서 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말 것. 드디어게 식용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시점에 이르렀다. 동물보호운동을 처음 시작할 무렵이 생각난다. 나를 비롯한 단 3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식 저변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땅의 경공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아무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야만적이고 동물권을 유린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뒷담화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비스님은 뒷담화하는 사람이 면전에서 대놓고 험담하는 사람보다 예의 있는 사람이라며 뒷담화의 순기능을 얘기했다. 물론 특정인을 뒷담화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SNS 등에서 수많은 현인들은 뒷담화에 대해 절대 하지 마라 할 언행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뒷담화의 당사자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필요하고 아쉬운 사람에게 그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그에 대해 무심코 한 부정적인 말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나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 볼 것이고 심지어 나와 손절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나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는 모르겠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하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하면 절대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뜰 것. 수박씨가 가르쳐준 교훈. 별물적 소파에 누워서 수박을 먹다가 무심코 수박씨를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피하고 뱉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나는 깜짝 놀랐다. 화분에 뱉은 수박씨가 싹을 피운 것이다. 내가 난생 처음 맛본 생명의 탄생이었다. 자그만 수박씨가 잉태돼 싹 피우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애틋해지는데 인간이나 동물들의 탄생은 오죽하랴. 잉태된 생명을 무자비하게 낙태하는 것은 중범죄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랑과 격려로 돌봐주어야 한다. 콩알보다도 작은 수박씨가 내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다. 오랜 친구라도 일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리 외로워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인생의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등은 유튜브 등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이다. 이런 영상에 많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 영상들은 나의 이익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으랴. 자고로 군자는 사귐에 있어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범죄형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배울 점이 있다. 게다가 나의 처절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도 사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큰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보라. 누군가 병문안에 온다면 어떤 누구라도 반갑고 고마울 것이다. 당신이 건전한 주관을 갖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만남일지라도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 것.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본래 원조인 아담과 이브가 가진 죄성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사탄은 인간이 악행을 하기를 바라는데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어 술을 보냈다. 술을 먹으면 악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술을 먹을 땐 달콤하지만 그 이유는 사탄에 노란하게 됨으로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사탄은 신만큼 강하고 위력적임을 잊지 말 것. 현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스님에 대한 3가지 다른 견해를 말하고 싶다. 비스님은 자식이 20세가 되면 부모와 정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불행하고 고치기 힘든 장애가 있고 팔자가 사납다면 30세, 40세, 아니 죽을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거나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도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비스님은 중생의 환생에 있어 인간은 인간으로만, 동물은 동물로만 환생하다고 했는데 이는 정통 불교 교리와 다르다. 정통 불교에선 중생이 쌓은 업보에 따라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남을 말하고 있다. 나는 정통 불교의 이런 사생관이 맞다고 생각한다. 셋째, 비스님은 인간이 업식이나 악습을 바꾸려면 일정 기간 동안 108배나 1000배, 3000배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간 관절에 손상이 가거나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등 부상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탁구나 배드민턴 등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학하지 않는 훨씬 즐겁고 효과적인 수행 방법인 것이다. 업식은 고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과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을 갖고 공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고결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사과는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어른다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에 진리가 있다. 세상에는 종교, 정치, 사상, 문화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있고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거나 소수에 속하는 것이 있다. 물론 소수자의 주장 속에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발한 창조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적이 됐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식이 있으며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나 마이너는 편견일 가능성이 크며 핵심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에 진리가 있는 이유인 것이다. 철수와 아지.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한 명의 남자 어린이와 시구르자브 종잡종견개 한 마리가 걸어간다. 그 아이는 앞으로의 인생길이 그 얼마나 험하고 냉정할지 전혀 모르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애다. 아지라 부르던 그 똥개는 아이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져 배고프고 외롭게 살아갈지 모르고 있다. 그 둘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게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단짝 친구이다. 40여 년 후 그 아이는 50대의 어른이 됐고 아지는 오래전에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어른이 된 아이는 지금도 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아지는 사후에 인간의 몸을 받아 잘 살고 있다. 신이 말한다. 철수야 아지야 갸르카도다. 내 생에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둘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게 해줄게. 40여 년 전 한 시골 어린이와 시구르자부종 견공 아지가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다정하게 걸어가는 그림자가 아른거린다.